한 젊은 여군 장교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어진 갈취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들의 본부 마당에서 오만하고 뚱뚱한 한 경찰관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태양은 맹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이 거대한 경찰서 마당으로 겁 없이 걸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나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25세.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그녀의 단단한 몸에 깔끔하게 잘 맞았습니다. 그녀의 전투화는 마당의 시멘트 바닥을 세게 밟았고 그 소리는 듣는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군 규정에 따라 짧게 잘려 있었고 단호한 하얀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건물을 곱게 응시하며 마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쫓는 듯했습니다. 미나는 단순한 젊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부당하게 당할 때 결코 침묵하지 않는 여성의 용기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미나는 침묵을 다지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얼굴 뒤에 남동생에게 닥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안고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던 남동생의 오토바이는 오히려 공무원에 의해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경찰 간부가 몸값으로 강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홀로 사자의 굴에 들어와 불의를 옹호하는 누구라도 갈갈이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마당에서 미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본 경찰관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들은 그 제복을 알았지만 그 제복 뒤에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동생이 착취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언니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경고 없이 찾아온 정의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뭘 찾는 거지? 하지만 미나는 그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 그의 오만함을 책임져야 할 뚱뚱하고 부패한 경찰관 김철수였습니다. 미나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경찰서 내부의 활동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농담을 하며 책상에서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편안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미나의 등장은 그 분위기를 순식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머리가 돌아갔고 분위기는 고요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미나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김철수에게 나와 자신과 맞서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용기와 담력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주요 사무실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미나는 규율과는 거리가 먼 광경을 맞이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로 바빠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심각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방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의 위엄을 지켜야 할 기관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편안하게 앉아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게으르게 의자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농담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그 방이 공공서비스 사무실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파출소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는 문턱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의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나 인사와 함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근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하얀 얼굴에는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읽었고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공무원으로 가득 찼지만 봉사 정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모든 것이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곳에서 동생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그녀의 확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돌처럼 차가운 태도로 서 있는 젊은 여군의 모습을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한 경찰관이 턱짓으로 미나를 가리키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토록 긴장한 얼굴로 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퍼진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아우라는 그 장소를 지배하던 가짜 편안함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방금 전에 웃음소리는 수그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상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미나의 존재가 그 가짜 평온함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이 다르게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미나는 사교적인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기이한 사무실 상황을 관찰한 후 미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고 목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보호해야 할 법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갈취당하게 만든 사람. 그 인물은 미나에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제 없이 작동하도록 방치된 시스템의 썩은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 시스템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군인의 시선으로. 몇몇 경찰관들은 이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방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자세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 몇몇 경찰관들은 책상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몇 분 전의 여유로운 태도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미나를 꾸짖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서 그녀의 눈은 동생이 언급했던 그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뚱뚱한 한 남자가 작은 방의 문턱에 게으르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경찰 제복은 대부분에 꽉 끼어 있었고 둥근 얼굴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김철수였습니다. 거대한 몸집,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오만한 눈빛. 미나는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만으로도 김철수는 법에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남자의 특유의 오만함으로 고개를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철수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여군 양? 그는 경멸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경찰관들은 그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가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꿋꿋이 서서 남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동생이 도와줘야 할 손에 의해 700만 원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쌓아온 모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작정 분노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언니로서,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가 너무 멀리 넘어섰음을 아는 한 군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나가 김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억누를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로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하얀 얼굴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단호해 보였습니다. 법치펜관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서 미나는 꼿꼿이 서서 문턱에 서 있는 뚱뚱한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는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문장을 외쳤습니다. 당신이 떳떳하다면 앞마당에서 나와 맞서십시오. 당신의 자존심을 책상 뒤가 아닌
태양 아래에서 증명하십시오. 그 문장은 하늘의 천둥처럼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인사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농담을 하던 경찰관들은 이제 동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미나와 김철수 사이를 오갔고 마치 크고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의 시작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이제 그 방에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덮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던진 도전은 빈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권력의 중심지어야 할 본부에서 완전한 용기를 가지고 전달된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용기와 도덕성은 그 기관 밖에서 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에게서 왔습니다. 김철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았고 마치 수년간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오만함으로 긴장감을 가리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해? 여긴 경찰서여. 네가 전쟁놀이나 하는 병영이 아니라고? 그는 다시 무너지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마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리한 사람에게는 그의 문장 끝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몇몇 경찰관들은 흥미롭게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그저 침묵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말보다 더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필요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동안 권력을 가진다고 느꼈던 뚱뚱한 남자가 감히 그것을 받아들일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김철수를 응시했고 왼손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제복을 입은 모든 남자들 중에서 정의가 지켜져야 할 곳에서 명예를 걸 준비가 된 것은 오직 한 여성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무거운 몸이 움직일 때 그의 뚱뚱한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깔끔하지 않은 치아를 드러내는 경멸적인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존경심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특유의 오만함으로 미나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여자 군인이 경찰굴에 들어와서 감히 큰 소리를 쳐 그는 방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용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방구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구경거리 시장처럼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동적인 관찰자였던 다른 경찰관들은 이제 상황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크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옆 동료를 팔꿈치로 찌르며 비꼬았습니다. 와, 재밌겠네. 여자 군인이 우리 대장이랑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네. 누군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덧붙였습니다. 배짱이 얼마나 큰지 보자고. 그들은 이 상황을 저지른 그들 중 한 명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순간이 아니라 오후의 오락거리처럼 다루었습니다. 김철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고 이제 미나의 얼굴에서 손 하나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긴 우리 본부야. 너희가 훈련하는 병영이 아니야. 그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미나가 물러서거나 통제력을 잃기를 바라며 언어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것은 순진한 소녀나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규율, 존중, 원칙으로 단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 동생이 짓밟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언니였습니다. 미나는 계속 침묵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철수가 갖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뚱뚱한 남자를 감싸고 있던 자존심을 꿰뚫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미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미소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얇고 평온했지만 그녀가 물러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긴장감은 예측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김철수가 계속 상황을 몰아붙이면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을 받은 수치심 때문인지 김철수는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던 긴장감은 마침내 김철수가 사무실의 앞문 쪽으로 걸어갈 때 터져나왔습니다. 나가서 끝내자. 누가 명예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두가 보게. 그는 정당성을 찾으려는 듯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뚱뚱한 몸은 그가 걸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마치 그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드문 구경거리를 보려는 듯 흥분하여 몇몇 경찰관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는 것이 오락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으로 보호해 온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서두르지 않고 위험 있게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모든 움직임에 의미가 있음을 아는 군인처럼 신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과장된 표정 없이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모여든 경찰관들의 작은 환호나 냉소적인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사무실 마당은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짓밟힌 명예를 바로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단지 동생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법 위에 있다고 느끼는 모든 오만한 입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햇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은 이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심상치 않은 소란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수는 더 빨리 걸어나갔고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슴을 내밀고 마치 정복당한 땅의 왕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멘트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나에게 그의 앞에 서라고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을 굴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서 내 배짱을 보여줘. 방에서 협박만 하지 말고. 그는 거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의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두 걸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그녀의 군복에 성광을 반사하여 갈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고 조롱에 동요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허세에 도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금이 가기 시작한 김철수의 자존심의 층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말은 없었지만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단순한 젊은 군인이 아니라 계급이나 시설로 살 수 없는 규율과 단호함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의 침묵이 감돌자 김철수는 즉시 그 순간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수치심도 없이 그는 빠르게 앞으로 나섰고 미나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거대한 주먹은 미나의 입술에 정확히 명중했고 큰 충돌음을 만들어내며 모든 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피가 즉시 그녀의 입가에서 튀었고 턱과 군복에 떨어졌습니다. 목격한 경찰관들은 시끄러워졌고 일부는 환호했고 다른 일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단단히 서 있었고 그녀는 신음소리 없이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거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느낀 그는 다시 앞으로 나섰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그는 미나의 목을 거칠게 졸랐고 그 군인의 정신을 모두 앞에서 으스러뜨리려는 듯 전력을 다해 압박했습니다. 미나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그 잔인한 움켜짐을 막으려 애쓰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김철수는 통제력을 잃은 듯했고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여성의 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쏟아내며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그의 움켜짐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경찰관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야만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마치 사냥당하는 동물처럼 목이 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의 공허한 근무 시간을 채우는 야만적인 구경거리인 것처럼 그들 중 일부는 그 장면을 즐기며 씩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이 한 여성 군인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약점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오만함에 강하게 일침을 놓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이 거의 부서질 듯한 압박 속에서도 미나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떨어지고 목이 김철수의 거친 손에 거의 완전히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의 결심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반격할 때가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약해서가 아니라 그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녀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정의가 꿋꿋이 서기 위해 갈색 제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용기의 이름은 윤미나였습니다. 미나의 몸은 여전히 목이 졸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공격과 공허한 외침 때문에 쉽게 쓰러질 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너졌을 순간에도 그녀는 오히려 내면에서 힘을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근육이 긴장했고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손목에 가한 한 번의 거친 움직임으로 김철수의 움켜짐을 부러뜨렸습니다. 김철수는 깜짝 놀랐고 그의 팔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미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가 아닌 행동할 때를 기다리는 처형인으로서. 그리고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먹은 김철수의 왼쪽 턱을 강타했고 그 뚱뚱한 남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주먹이 그의 오른쪽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먹이 그의 눈 아래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일련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며 잔인했습니다. 무질서한 폭주가 아니라 적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훈련된 군사 전투기술과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반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만 미나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먹이 그의 코를 세게 강타했습니다. 피가 즉시 콧구멍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의 입과 턱을 적셨습니다. 미나가 쓰러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경찰관들은 이제 얼어붙은 채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인물의 얼굴을 강타하는 주먹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폭풍우처럼 변했고 차갑고 날카롭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날린 모든 주먹은 단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한 여성의, 한 군인의, 그리고 한 언니의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짓밟힐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는 그의 오만함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만 미나는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힘 때문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틀거리기 시작한 김철수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은 반쯤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는 그의 코에서 그의 갈색 제복으로 흘러내렸고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권위의 상징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교훈이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불의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철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한 일련의 치명적인 주먹 이후 미나는 거의 서 있을 수 없는 퉁퉁한 몸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정적이었고 통제력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움에 멍해 있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의 시선 한가운데서 미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김철수의 겨드랑이와 등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력을 다한 당김으로 그 거대한 몸이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몸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그렇게 큰 남자가 분노와 명예로 움직이는 한 여성 군인에 의해 그렇게 쉽게 들어 올려지다니. 김철수의 몸은 그녀의 어깨와 수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경찰서 마당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비합리적인 광경을 목격하며 한 젊은 여성이 뚱뚱한 경찰관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환호 소리는 멈췄고
충격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경찰관들의 놀란 숨소리와 작은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중에서의 움직임으로 김철수의 갈색 제복이 펄럭였습니다. 한편 이미 멍투성이인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오만함, 모든 자만심, 모든 조롱은 공중에 매달린 그의 몸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고 미나는 등의 근육을 조이고 김철수의 몸을 시멘트 바닥에 세게 내리꽂았습니다. 몸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 그 소리는 어떤 외침보다 크고 어떤 모욕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김철수의 몸은 잠시 튕겨오른 후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고 그의 숨은 가빴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자리에 얼어붙어 그들의 군주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나는 꿋꿋이 서 있었고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녀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승리를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식을 잃은 몸을 차갑게 바라보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만함에 대한 한계, 권력 남용에 대한 한계, 그리고 결과 없이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날 미나는 자신의 힘, 용기, 명예로 경찰서 마당 한가운데에 그 한계를 직접 그렸습니다. 경찰서 마당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김철수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피는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경찰관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고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 한 젊은 군인이 그들의 본부에서 그들의 고위 장교를 이겼습니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침묵했던 모든 눈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존경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동안 주변에 서 있는 모든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전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명령 없이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말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첫 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 묻은 관자놀이와 얼룩진 제복을 한 채 그녀는 몸을 돌려 동생의 오토바이가 불법적으로 압류되고 구금된 사무실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서류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스스로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계급이나 기관 뒤에 숨을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 그들의 기관이 강타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동생의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는 침묵을 깨는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지만 진동을 일으킵니다. 미나는 적당한 속도로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며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바퀴 위에서도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을 곧게 향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마당과 고개 숙인 얼굴들을 뒤로했습니다. 축하도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일어난 일이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여성 군인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짓밟힌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체계가 정의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미나는 스스로 정의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